오늘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강의하기 전에 저희 강의 녹음을 카톡으로 매일 강의 한 파트씩 녹음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시면 교재와 그다음에 매일 업데이트된 강의 녹음을 카톡으로 녹음을 전송해 드립니다. 자, 녹음을 매일 들으면서 반복 학습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 60점 이상 합격할 수 있을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 강의를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강의 녹음을 카톡으로 매일 녹음 형식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강의 교재와 그 다음에 카톡을 매일 녹음해서 전송해 드립니다. 자, 소정의 비용을 받고 자, 녹음해서 전송해 드립니다. 자, 강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하려면 먼저 지분금융과 채권금융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지분금융은 동업 형식으로 유치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수익금을 배당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아예 차용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용어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용어는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주식공모, 증자에 의한 공모, 컨소시엄, 신디게이트,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가 있습니다. 자, 주식,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공모, 그 다음에 증자에 의한 공모, 신디게이트, 컨소시엄. 컨소시엄과 신디게이트는 대단위 공사 현장에서 회사 간의 합자를 말합니다. 회사 간의 합자로 해서 공동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컨소시엄, 신디게이트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익금을 서로 이득을 배당해 받죠. 자, 그래서 이건 지분금융이라고 그럽니다. 자, 컨소시엄과 신디게이트,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는 소규모 동업 형식을 말합니다. 자, 다음 중 지분 형식에 해당하는 것 하면 이 용어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주식 공모, 그 다음에 증자에 의한 공모, 그 다음에 신디게이트, 그 다음에 컨소시엄, 조인트 벤처 이런 용어가 나오면 지분금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반대 개념으로 채권금융이 있습니다. 채권금융은 차용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차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채권금융, 즉 부채금융을 말합니다. 채권금융과 부채금융은 당연히 용어에 저당이나 담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 담보 또는 담보증권, 회사채 발행, 사채 발행, 프로젝트 금융, 그다음에 주식 저당 담보부 증권. 주식 저당 담보부 증권은 주식 저당권을 다시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증권화해서 이 권리를 투자회사 기관에게 파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동화를 증가시키는 거죠. 자,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에는 MPTS 이체증권, MBB 담보증권, MPTB 혼합증권, CMO 다계층증권 이 용어가 나와도 채권금융으로 가야 됩니다. 이 용어가 나오면 부채금융, 즉 채권금융에 해당하는 것, 저당담보, 담보증권, 회사채 발행, 사채 발행,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 주택저당담보부 증권,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는 첫째 MPTS 이체증권, MBB 담보증권, MPTB 혼합증권, CMO 다계층증권 이 4가지 용어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끼어있는 용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가운데 끼어있는 것은 채권금융과 지분금융 가운데 해당하는 게 이탈리아 학자 메자닌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언급했다 해서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럽니다. 자, 메자닌 금융은 자, 사채는 사채인데 사채를 발행 회사에 제시를 하면 그 회사는 현금과 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상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했던 그 주식으로 상환해주는 주식으로 대신 지급을 해주는 것을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사채이지만 발행받은 지급을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반환을 받는다는 제도가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이것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찍으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지분금융과 채권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지분금융과 채권금융에 해당하는 것 고르라 하면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자, 지분금융 하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공모, 증자에 의한 공모, 컨소시엄,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가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법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지분금융으로서 개인 간이 투자를 해서 누구에게
부동산 투자회사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의 투자 자금을 운용과 투자로 해서 나오는 이득금을 배당을 받는 제도를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 그럽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는 것을 직접 목적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제조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제조업이나 판매 회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직접 운용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것을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외우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아주 문제가 단순하고 단순 암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련되는 회사 종류 3가지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련된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실체형이라 그럽니다. 실체형이라는 것은 조직이 있고 그 회사 이름으로 직원을 상근해서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 이외에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직원도 상근해서 둘 수 있습니다. 직원도 둘 수 있고 지점도 설치할 수 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무슨 형? 실체형이라고 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자본금이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6개월 후에 7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6개월 이후에 70억 원, 설립할 때는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인가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자산관리사에 투자 자금을 운영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산관리사에 투자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가 직접 투자금을 투자 운용을 해야 됩니다. 투자금을 자산을 투자 운용을 직접 하는 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자산관리사에 자기 자산을 투자와 운용을 위탁할 수 있는 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에 위탁할 수 없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실체적인 회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또 이득이 나오면 주식과 현금을 배당하는 것은 3가지 회사 모두 동일합니다. 반드시 실체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 설립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영업인가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실체이기 때문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을 상근해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내부 통제 기준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런 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직원을 상근해서 둘 수 있다.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이다. 6개월 이후에는 70억 원을 있어야 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 직접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부터 6개월 이내에는 70억 원을 확인받고 별도로 인가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직접 운용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산관리사에 직접 위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입니다. 명목형이라는 것은 조직이 자기 이름으로 조직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 위탁관리사 그 이름으로 상근 직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큰 모기업에서 직접 그 현장에 프로젝트가 수행될 때까지만 운용하는 것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유형이라고 합니다. 명목형, 페이퍼상, 등기상, 법인으로서 존재는 하지만 실체가 없다 해서 명목형이라고 합니다. 명목형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고 6개월 이후에는 5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이다. 그래서 본점 위에는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근 직원을 뽑을 수도 없다.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고 6개월 이후에는 5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명목형이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 실무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인원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당연히 직원이 상근에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유용할 수 없는 규정을 따로 둬야 합니다. 대리인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 규정을 두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 직원이 나왔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대리인이 나왔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 간의 M&A를 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든 상법상의 적용은 받지만 상법상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사항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상법의 적용은 받지만 행위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모든 규정에 대한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찍으셔야 됩니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 간의 M&A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행위 제한을 완화해서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겁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도 당연히 명목형으로서 그 현장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면 자동 해체, 청산할 수 있는 제도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라고 합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으로서 당연히 설립자본금 3억 원 이상이고 6개월 이후에는 50억 원 이상 있으면 됩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설립자본금 3억 원 이상이고 6개월 이후에 50억 원을 신고만 하면 되죠. 6개월 이내에 50억 원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수의 투자자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 구조조정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당연히 현금 또는 주식 배당을 해서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형식상 명목상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와 같이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둘 수 있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둘 수 없다 하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전문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자,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당연히 있고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는 자산관리사, 주식 판매 업무는 판매사,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사무 수탁회사, 자산의 보관 업무는 자산 보관회사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배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주식 공모라든가 주식의 분산이라든가 자산의 구성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형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반드시 상장하지 않아도 되며 주식 상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제한도 따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자, 일반적인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유형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인가. 설립인가는 새 회사 동일 법인 설립 등기 후에 성립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국토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감독하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자본금 규모, 설립 자본금은 영업인가 전에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최저 자본금이라는 것은 6개월 이후에 자본금을 투자 운용한 것을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6개월 이후에 설립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자본금 형성 규모가 최저 자본금이나 그러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 6개월 이내 70억 원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50억 원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 종류를 반드시 기억할 것. 첫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두 번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세 번째, 기업 구조조정형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5억 원.
그다음에 6개월 이내는 70억 원, 위탁관리 부동산과 기업 구조용 전문회사는 자 설립자본금이 3억 원, 6개월 이내는 50억 원, 533 70억, 50억, 50억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소유 한도도 있습니다. 자, 1인 대주주, 자, 주요 주주 또는 주주 1인당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대주주 1인이 50%까지는 소유할 수 있으나 50% 초과해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주주 1인은 50%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당연히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렇게 하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정부가 별도로 출자하는 형식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주주는 자 소유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건축물 연면적이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때는 자 건축물의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는 투자회사는 자 초과 주식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연면적의 70% 이상의 임대주택을 적용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1인 주주가 50% 초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자, 일반적으로 대주주는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0% 소유를 제한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공모는 반드시 인가 받고 영업 인가 받고 등록하기 전에는 일반인에게 청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영업인가하고 또는 등록 전까지는 일반인에게 주식 청약을 공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등록하고 나서 2년 이내에는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2년 이내 영업인가 후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100분의 30 이상, 30% 이상을 일반에게 청약에 제공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등록하기 전까지는 일반에 청약을 제공할 수 없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등록한 후에 2년 이내에는 일반인에게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당연히 외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현물 출자가 중요합니다. 현물 출자는 자, 현금 이외에 부동산 자산 또는 그 밖의 권리, 저당권이라든가 유치권 또는 전세권 이런 그 밖의 권리로도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나 언제 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 최저 자본금 6개월 이후에나 제공이 가능합니다. 영업인가 최저 자본금 이상 준비 후에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물 출자로는 회사 설립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현물 출자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인가 또는 6개월 최저 자본금이 갖추기 전에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신주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 신주를 발행하려면 6개월 이후로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현물 출자는 가능하나 언제 가능하다?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로는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현물 출자로는 6개월 이전에는 그래서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최저 자본금 모집 기간 전에는 6개월 전에는. 그래서 자본금 50%는 현물 출자할 수 있으나 현물 출자는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저 자본금 이후부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현물 출자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현금으로 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억 이상,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설립자본금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부동산의 처분 제한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5년 범위 내에서는 부동산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외가 있죠. 여전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런 처분 제한 기간도 받지 않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면 항상 처분 제한을 어떤 규정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시면 됩니다. 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에 평가를 거치하며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를 하려면 상호에 반드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자산의 구성 요건도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반드시 부동산의 자산에 투자 운용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총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총 자산의 몇 프로? 70%를 부동산에 관련된 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총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 플러스 현금과 유가증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유가증권은 80% 이상, 순수 부동산에는 몇 프로? 70% 이상.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70%는 부동산에만, 80% 돼야 부동산 플러스 현금과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70% 하면 순수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80% 하면 현금과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은 부동산 투자회사 세 종류 동일하게 금전 배당 또는 주식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금융기관에 차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 주주총회 결의를 받으면 10배까지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금융기관에 차입도 할 수 있고 사채 발행도 가능하다는 거. 자, 사채 발행도 가능하고 금융기관에 차입도 가능합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의 큰 흐름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의 큰 흐름, 가장 중요한 것은 종류 3가지를 외우는 겁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자기관리는 실체형 부동산에서 설립자본금 5억, 6개월에는 70억 원을 가질 수 있고,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은 설립자본금이 3억이고 6개월에는 50억 원의 또 설립자본금이 최저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자본금 5억, 6개월에는 70억, 위탁과 기업 구조형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자본금 3억 원, 6개월에는 5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실체형으로서 직원을 둘 수 있고 지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관리사에 절대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실체형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실체형으로서 설립 등기 후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해야 되고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별도로 국토부 장관에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기관리 부동산에서는 실체형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직원도 둘 수 있습니다. 직원 내 내부 통제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로는 반드시 6개월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물 출자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주식을 공모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6개월 이전에는.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 등기 이후에 2년 이내에는 반드시 일반 주주에게 30% 이상 공모에 청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상의 큰 흐름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별도 회사인 자산관리사가 있습니다. 자, 자산관리사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최저 자본금 7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70억 원 이상으로 있어야 다른 회사에 자산을 투자나 운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산관리회사는 딱 한 포인트만 납니다. 자산관리사를 AMC라고 하는데 자산관리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사에 위탁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사에 자산 투자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사에 위탁할 수 없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것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국토부 장관에 등록하고 자, 설립자본금 5억 원 이상이면 되고 말 그대로 투자 자문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호에 반드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 정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자산관리사 AMC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는 거. 자, 자산을 투자 운용을 전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설립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당연히 인가사항이겠죠.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성 부동산 투자회사만이 자산관리사의 자산의 투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된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듣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중개사 시험은 폭넓게 공부하는 것보다 압축해서 큰 흐름을 잡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60점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강의를 매일 카톡으로 녹음을 듣고 싶다든가 또는 교재를 별도로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하시면 자, 연회원으로 1년 회원 단위로 시험 당일까지 매일매일 한 파트씩 녹음 파일을 전송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녹음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 드리면 분량이 적은 대신 반복 효과가 높습니다. 매일 하루씩 한 과목, 한 파트별로 계속 카톡으로 녹음 파일을 전송해 드립니다. 당연히 교재와 같이 시험 당일까지 연회원제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마치겠습니다.